저는 군산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재학 중인 김중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번 창의공학 설계 경쟁대회에 DSP를 이용한 지급이 기반의 회전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설비 진단 시스템의 목적은 설비 이상의 조기 발견과 원인의 신속한 규명에 의해 시스템 셧다운과 같은 하드 페일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설비 진단 시스템의 적용 분야로는 회전기기 및 기어박스와 같은 산업재 설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전기기가 고장이 많이 나는데 이런 고장의 원인으로는 오일 내 불순물로 인한 감속기계의 파손, 오일 순환 문제로 인한 온도 상승이나 베어링 파손, 그리고 회전기계는 고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고정 불량에 의한 어떤 고장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리 방식으로는 수동 계측과 자동 계측이 있습니다. 수동 계측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휴대용 진단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가 직접 가서 일일이 진단하는 오프라인 시스템 도입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일이 가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회전기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계측 같은 경우는 스카다 이런 방식으로 회전기기 상태를 원격으로 자동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스카다 방식은 유선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설치가 좀 어렵고 추가적인 어떤 설치 비용이 증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USN용 센서 노드를 이용해서 이런 설비 진단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의 최종적인 목표는 고가 장비의 수명 연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 공장 자동화 기법에 따른 생산, 유지, 보수, 성능 향상과 설비 점검을 위한 숙련된 인원이 불필요한 이런 DSP를 이용한 지급이 기반의 회전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 제한된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입니다. 먼저 이런 처음에 이런 회전기기와 같은 진동 센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래 같은 구성이 되어 있는 DSP 기반의 무선 계측 노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선 계측 노드를 통해서 이런 회전기기에서 나오는 진동 센서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분석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이런 무선 통신에서 오는 트래픽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압축하여 이런 원격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싱크 노드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격 서버는 이 무선 계측 노드로부터 날라오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압축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이 복구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장 진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통합관리 서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직 앞서 설명했던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센서 부분입니다. 회전기기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이, 속도, 이런 가속도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계의 결함 분석을 측정하는데 가속도 센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DSP 부분입니다. 이 DSP 보드는 최대 150비트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12비트의 AD 컨버터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서 노드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별도의 장치 없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P 보드의 기능으로는 센서 데이터를 계측하고 계측된 데이터를 FFT 전환을 하여 신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된 신호를 DPCM 압축 전송을 적용하여 그 원격에 연결되는 싱크노드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을 위한 지급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300존대의 지급이 X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지급이 장치의 기능으로는 아까 그 DSP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DSP 부분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 수신된 데이터를 위해 무선 패킷을 생성하고 무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더 또 트래픽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값에 따라서 데이터 길이를 좀 가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크다면은 좀 더 데이터 길이를 늘리고 작다면은 더 적은 사이즈를 작게 해서 적은 데이터를 날리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C#으로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으로는 RS231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싱크 노드를 통해 압축된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이 수신한 데이터를 DPCM 계단을 통해 데이터를 구하고 이거를 막대글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보장 진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값을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데모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원격 서버 프로그램 띄워진 그 서버고요. 이게 지금 원격 그 싱크 노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하나의 무선계층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 원래는 이게 지금 펑션 제너레이터인데 원래는 저희가 모터에 사실 모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실제 모터에서 실데이터를 얻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서 임시로 특정 주파수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생성해서 저희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고장 진단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이제 무선계층 노드에서 보이는데 여기 LED가 깜빡이는 곳이 있습니다. LED가 좀 깜빡이는데 깜빡이면은 계속 이런 무선 통신을 하는 중이고 실제 데이터가 지금 막대가 그려지고 패킷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파수를 변환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Hz 맞춰져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300Hz에 맞춰보겠습니다. 300Hz에 맞췄을 때 이 주파수에 대한 그 이동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왜 삼성유도 전동기를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아니, 처음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실험했었는데 거기서 실제 데이터를 얻어 고장 신호를 계측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FFT 변화를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야 고장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실제 데이터를 얻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센서 부분에 어떤 필터를 갈아서 좀 노이즈를 제거한다거나 해서 지금 약간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왜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고장 진단을 하려면은 고장 신호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제가 백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학습시킨 다음 고장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제 데이터를 얻기가 좀 힘들고 실제 얻었다 해도 모터마다 고장에 대한 신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렇게 계속 축적해 나가면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장된 실제 시그널의 샘플링이나 모델링이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RF가 혹시 유도전동기, 삼성유도 전동기 근처에서 지급이 송수신에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여기 화면 안 나오는데 바로 뒤에 네. 모터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거 지금 나오기 전에도 계속 실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신호가 돼요. 천차만별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도 된다는데 저희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가 이제 가상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생성해서 해보겠었는데요. 크게 영향을 없었어요. 그게 뭐 해코메타나 무슨 신호를 받아가지고 해석하는 거. 데이터 어떤 거? 전동기에서 나오는 모타에서 나오는 예. 그 신호가 아나운서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디지털 한 다음에 그 신호가 어떤 신호? 예를 들면 뭐 속도 정보인지 뭐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그 가속도의 지축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같이 하는데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가 실제 그 모터에서 전체 장착해서 진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기 고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고장 정보에 대한 그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웹상이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지금 현재 그 수동 대치기나 그 스카다 같은 데 이용하는 그런 그 지동 센서들을 보면요. 매우 고가입니다. 한 7, 80만 원대 매우 고가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 시스템을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의 그런 가속 센서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의 가속 센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측정된 실제 데이터가 그 실제 유용한 데이터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적용한 압축 기법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펑션의 신호를, 사인 신호를 100Hz, 200Hz, 400Hz 이런 신호를 만들어서요. 고장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전환을 주었을 때 실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런 고장을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했었고요. 실제 저희가 RF 통신을 하면서 저희가 삼성 누리전등기 전자시킬 때 그 인버터 팩을 이용해서요. 그 200mm 300mm 나오는 그 인버터 팩을 이용해서 했는데 실제 무선 통신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저희 산업진흥원 선배 중에서 그 한솔제대에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전자파트에 교수님이 있어서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이 2.42Hz 주파수가 거기서 노이즈 같은 영향이 있는지 실제 가서 직접 통신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 오픈된 상태에서는 한 30m까지 통신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는 건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여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해봤고요. 지금은 이건 지금 그 진동 주파수 측정을 정밀 진단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진짜 레벨 관리, 그러니까 모터가 고장되는 전체적으로 고장되는 이런 레벨 관리하는 그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보려고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회전기기에 대한 어떤 고장 진단하시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이게 통신센터에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대해치와 200Hz, 300Hz, 400Hz의 그 데이터를 여기서 만들어낼 거고요. 이거를 이쪽 그 계층 노드에서 수신을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DSP 모드에서 FFT 그 변환을 한 후에 그 분석된 데이터를 이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급 위에서 무선 통신용에서 이쪽 싱크 노드로 전송을 할 것입니다. 이 싱크 노드는 이쪽에 RS231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전송된 데이터를 복구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이쪽에 고장 진단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현재 패키지 들어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FFT 그 환경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실제 고장 진단하면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아웃풋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지금 4개의 그 주파수를 설정하고 있는데 만약 300Hz가 나왔을 때 색깔을 이렇게 그레이색으로 하면서 고장이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주파수를 좀 변형시켜서 다른 이렇게 고장 진단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주파수는 여기 지금 FFT 변환이 할 때 5초에 한 번씩 변환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고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400Hz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아웃풋을 출력하면서 이제 제가 만약 400Hz 나왔을 때는 오렌지색과 고장 3이라는 그런 걸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100Hz 갔을 때도 거기에 해당하는 고장 진단과 그 메시지를 출력하겠습니다. 고장으로 디파인된 영역이 예. 어느 정도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300Hz다, 400Hz다 예. 그렇게 정의하는 게 어떤 고장을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고장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아까 뭐 그 예를 들면은 뭐 베어링이 파손됐을 때 만약에 300Hz 같은 신호를 내보낸다. 그럼 그거를 고장, 그 베어링 파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고정이 그 회전기계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고정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흔들림.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프리퀀시가 하이 프리퀀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보는 대로 500Hz는 안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게 할 때문에 이제 좀 더 FFT 샘플링을 좀 더 크게 해서 그렇게 저희는 지금 이제 초 개발하는 과정이라서 이제 500Hz로 최대 주파수를 500Hz로 이렇게 분석하는 걸 했는데 나중에 좀 더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까 고장을 어떻게 분석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실제 저희가 보면은 그 백업 데이터가 아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얻으려고 했었고요. 듀얼레스와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4가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요. 뭐 정상, 고장 1, 2 해가지고요. 저희가 100Hz는 정상, 200Hz는 고장 1, 300Hz는 고장 2, 400Hz는 고장 3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듀얼레스를 합접시켜놓은 거기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주파수를 변화시켜가지고 실제 추적된 데이터가 전송됐을 때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 시스템에서 그 고장을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가 실제 출력으로 내려주거든요. 실제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리얼타임 데이터 전송이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센서 네트워크가 비중이 되게 약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장이 디텍트를 했는데 예. 전송은 천천히 된다, 멀티업이다. 예. 그렇게 될 경우 시간 딜레이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에서 리얼타임 특성을 만족시키는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했으면 그냥 쓰는 거보다는 아마 시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멀티업까지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시스템 보면 스카다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냥 현재 뭐 침투가 있다면은 각 팀마다 클러스터 형태로 스카다 연결해서 그냥 서버 연결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했고요. 스카다를 써도 예. 어차피 리얼타임 프로토콜에 대한 예. 고려가 없으면 사고가 나도 디텍트는 늦을 것이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트랙백을 좀 줄이려고 여기다가 그 압축 전송기도 또 한번 썼습니다. 실제 전송할 때요. 저희가 DPCM이라고 해가지고 디퍼런스 펄스 프로드 모듈레이션을 해가지고 착값만 해가지고 전송하는 방법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용을 했고요. 데이터 패킷을 지급해서 3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각의 FFT 해가지고 각각의 주파수가 4바이트 데이터가 맥스니까 4바이트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 착값이 뭐 1바이트면 1바이트의 데이터 정도는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돼서 또 디퍼런스를 또 썼던 이거 이미의 셀렌더로 그래서 어전트한 것도 빨리 보내고 뭐 이제 그런 식의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FFT는 몇 샘플링이나 해서 FFT를 했나요? 저희가 이거 FFT는 그 T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를 하였고요. 현재는 256개 샘플을 했었고 예전에 저희가 하는 뭐 1024까지 했었거든요. 데이터 그 샘플에서 많아지고 이렇게 데이터 전송 그 데이터가 많아지니까요. 트래픽이 양 증가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뭐 대충 한 5세컨드에 한 번씩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그냥 평균적인 랜덤하게 그냥 액세스 되는 순간에들을 평균한 시간이 대충 그건가요? 아니면 절대 시간을 항상 그렇게 측정을 해서 어떤 뭐 싱크로나이징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런 쪽은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예전 아까 저희 PPT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오프라인에서는 합의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수동으로 대책을 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력만 본다는 거죠. 있었다라는 형식으로. 이게 그 관리하는 방식이 그런 트렌드만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게 정밀 분석은 실제 가서 전문가가 이제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 온라인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물론 이런 데이터 트래픽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만약에 된다면 전문가들이 각 그 뭐 회사마다 막 전문가들이 있게 되면은 뭐 인건비가 많은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있지는 않지만 예. 그 모터에 어디다가 엑셀로메타를 설치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있는 건가요? 기존에 저도 그 공부한 바로는요, 이게 아마 그 모터예요. 수직 쪽, 그다음 수평 쪽, 그다음에 축 방향으로, 이 삼축 방향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진동을 측정하더라고요. 이게 규격으로도 나와요. 있는 게 있거든요. IF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현재도 그 모터에 이렇게 홀을 파서 이렇게 쪽으로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석 같은 거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샘플링 게이트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실제 이제 엑셀로메이터를 예. 이제 데이터를 액기지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에펙트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주파수 측정은 맥시멈 주파수의 2배 되는 샘플 주파수로 샘플을 개측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리얼 데이터를 확인해서 거기 나올 수 있는 맥시멈 데이터보다 이상이 되는 샘플 주파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제로 데이터를 별로 얻지 못해서 지금은 저희는 연구용으로 지금 학습